자, 조금 전에 이제 전송 매체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네트워크에 대한 종류입니다. 아까 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컴퓨터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랜이라는 말일 겁니다. 이제 회사나 이런 데 가면은 전부 다 무슨 말을 쓰냐면 랜선, 우리가 선도 랜선이라고 불러요. 랜선. 랜선 하나만 갖다 줘 이렇게 부릅니다. 그 컴퓨터 선을 우리가 부르는 게 다 랜선이에요. 이더넷 케이블을 다른 말로 랜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저기 뭐죠? 다 컴퓨터 뒤에다가 다 선 꼽는 거 있죠? 그게 전부 다 랜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랜선이라는 게 뭐냐? 랜망이라는 거죠. 랜망이라는 게 뭐냐면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그래서 요 지역을, 그러니까 아까 전에 라우터까지가 외부 인터넷망하고 라우터까지 이제 통신회사에서 깔아주면 학교 내부에서, 즉 우리 전산실부터 시작해서 전산실 라우터부터 모든 건물하고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을 다 연결을 해주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학교에서 해요. 우리 학교가 돈을 주고 네트워크를 다 선을 깝니다.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다 광 케이블을 깔아요. 어떻게 까느냐면 저기서부터, 즉 우리 전산실부터 각각의 건물들까지는 광 케이블을 깝니다. 광 케이블, 아까 전에 봤던 빗으로 연결해주는 광 케이블을 쭉 깔고요. 그 다음에 그 광 케이블이 이 건물들 쭉 올라오면서 각 층마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밑에. 그러면 각 층마다 아까 전에 봤던 스위치라는 걸 둬서 스위치부터 컴퓨터까지는 뭘로 연결하느냐? 랜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요 선이 랜선이에요. 랜 케이블. 요 선. 집에서 많이 쓰던 거죠. 집에서 컴퓨터들 모뎀으로부터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 각각 꽂잖아요. 요즘은 전부 다 무선망이죠. 자, 무선으로 다 쓰죠. 근데 집에서 혹시 데스크탑 쓰는 사람들은 모뎀으로부터 선을 뽑아가지고 쓰는 그 랜선을 깔아 쓰는데 그 랜선의 원래 의미가 이거예요. 랜이라는 겁니다. 랜. 랜인데 랜은 말 그대로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인데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냐면 그 지역에 한정돼서 형성이 되는 걸 우리가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근거리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근거리 각종 정보기기들을 연결해서 정보를 공유해 주는 거. 뭐 7km 이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입니다. 각각의 건물들 또는 지역별로 이렇게 정해서 사설적으로 내가 구축한 망, 각각의 단체들, 기업들, 기관들이 자기네들 영역을 해놓은 거를 랜이라고 불러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 KC 랜망이 되겠죠. 라우터를 지나서. 라우터까지는 이제 외부 인터넷망에서 KT라든가 이런 데서 연결을 해서 쓰는 망이고, 라우터부터 각각의 우리 건물들부터 해서 딱 연결해주는 망을 우리가 랜망이라고 부릅니다. 랜 환경. 그게 우리 학교도 있고요. 다른 학교들도 있고, 기업체도 있고, 다 연결되어 있겠죠. 이제 그게 모여서 어떻게 형성되냐? 모여서 웬이라는 걸 형성해요. 웬이라는 건 그냥 개념적으로 이 랜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고, 맨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도시, 메트로폴리탄의 의미로 해서 도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맨, 웬 이렇게 부르지는 않고요. 그게 그냥 랜하고 랜이 묶여서 전체적인 인터넷 연결되는 망이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인터넷을 다른 말로 하면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랜망들이 각자의 구축된 랜망들이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망.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보면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랑 그 게이트웨이 안쪽이랑 이 두 가지가 결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게이트웨이, 즉,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기계, 그 이름으로 따지면 라우터입니다. 라우터 안쪽에 있느냐, 라우터 바깥으로 나가느냐. 라우터 바깥으로 나가면 외부 인터넷망. 라우터 안쪽에 있으면 랜망. 우리 KC 대학교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밖으로 나가고 안 나가는 거 사이에서 연결을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하겠죠. 그거를 이제 처리해 주는 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때 쓰는 게 뭐 토큰망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더넷망이라는 겁니다. 이더넷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더넷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랜망을 이더넷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혹시 들어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더넷이라는 용어를 그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컴퓨터에 여러 개 해서 이렇게 쭉 선을 연결해서 쓰는 거죠. 이 각각의 연결해서 이게 백번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연결해서 따서 쓰면 이 각각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스위치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스위치가 붙어 있고 스위치가 이 방으로 연결되면 이 방에서는 공유기를 연결해서 또 쓰게 되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밖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연결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잠깐 한번 자, 이게 이더넷에서 연결되는 망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A가 이제 전송합니다. 아까 전에 봤던 허브, 스위치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해서 A에서 F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데이터를 전송해 줍니다. 그러면 허브나 이런 것들은 망들은 적이 없어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보냅니다. 자기랑 연결되어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거를 전송을 제한해 주는 게 스위치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죠? 공유기가 있고요. 공유기가 이제 허브의 개념입니다. 공유기가 허브의 개념이고 그 허브에서 보다 이제 좀 더 이제 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스위치 역할을 해주는 게 스위치고요. 인터넷으로 연결해주는 거를 여기는 스위치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거는 스위치라기보다는 저기 라우터라는 거예요. 라우터. 얘가 라우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라우터라고 보시면 되고 스위치가 각각의 건물들을 연결해서 그 망을 벗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처리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더넷 통신의 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 막 컴퓨터들 연결해서 쓰고 있는 게 다 이더넷 방법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쓰고 인터넷으로 보낼 때는 제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라우터를 통해서 바깥에 번호를 가는 거죠.